각오는 했지만 생각보다 더 심각했습니다. 일본이 요즘 한축구하는 것도 사실이고 아시안컵에서 전통적으로 일본이 강력한 모습을 보여준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번엔 해도 너무했습니다. 전체 일본의 6경기 중 3경기나 주심을 볼 정도로 이상한 배정을 받은 태국 출신 주심이 일본 선수들의 지시를 받아가며 판정을 내리는 등의 기상천외한 모습으로 한국의 17세 이하 축구대표팀 선수들의 꿈을 짓밟았거든요. 이번 U17 축구대표팀을 향한 아시아 각국의 견제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선의의 경쟁을 하면 모르겠지만 작정하고 폭력적인 경기를 이끈다거나 심판의 편파 판정에 기대어 경기하는 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인데요. 어찌나 심각한지 한국 경기를 보던 전 세계가 주목하고 분노하다 못해 이례적으로 빠르게 피파에서 정식으로 조사에 나섰다는 소식도 들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U17 대회의 오신 문제와 함께 이들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죄 과정을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잠시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U17 경기 4강부터는 심판의 오심이 가득했습니다. 물론 승패 경쟁이 특히 치열한 국가별 대항전이니 아무래도 판정 시비가 있는 것은 일반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이번 경기에는 유난히 오심 판정이 많았습니다. 겨우 이 정도로 경고 누적이 되는 옐로우 카드를 준다고 싶은 판정도 많았고 파울이 일어난 위치보다 훨씬 앞에서 프리킥도 차 골이 들어가기도 했거든요. 결승전 경기의 주심은 태국 사람인데요. 몽골 차이 패스트리 주심은 왜인지 모르겠지만 이번 대회에서만 일본의 6경기 중 무려 3경기의 주심을 맡았고 한국에 너무나도 명백한 페널티킥도 주지 않는 등 일본의 편파적인 판정만 가득 선물한 인물이었습니다. 이날 경기 판정은 가히 최악이었습니다. 선수 보호도 하지 않을 뿐더러 일본에게 지나치게 유리한 판정만 됐거든요. 고종현 선수가 퇴장당한 상황에서 반칙은 볼 수 있으나 이게 경고를 줄 정도인지 전혀 납득되지도 않았고요. 단지 고종현의 피지컬이 좋아 상대가 많이 날아간 것처럼 보이는 게 경고의 기준처럼 보였죠. 우리가 일본 선수 몸집이 작은 것까지 신경 쓰며 경기해야 할까요? 게다가 이 프리킥이 선언됐을 때는 일본이 한참 앞에서 프리킥을 진행하더니 결국 골까지 넣었음에도 이를 용납하거나 자신이 프리킥 위치를 잘못 잡는 명백한 오심을 범하기도 했죠. 후반 막판에는 한국의 9번 김명준 선수가 페널티 박스 안에서 너무나도 명백하게 골키퍼에 걸려 넘어졌음에도 심판은 페널티킥이 아니라 항의하는 한국 변성환 감독에게 옐로우 카드를 줬습니다. 이 정도도 PK로 보지 못할 정도면 심판을 왜 하는 건가 싶을 정도였죠. 앞서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이날 주심을 맡은 태국의 패치3 심판은 공교롭게도 이번 대회 일본의 총 6경기 중 무려 3경기를 뛰었습니다. 경기 결과도 수상합니다. 일본의 D조 1차전 우즈벡전 주심을 맡아 일본이 1대1 진땀 무승부를 거둔 이후부터 보다 본격적인데요. 8강 호주전에서는 일본이 3대1로 이긴 뒤 이번 한국과의 결승전까지 하필이면 같은 태국 사람이 주심을 받죠. 한 심판이 한 대회에서 이렇게 특정 국가의 주심을 많이 보는 일이 있나 싶을 정도인데요. 심판 배정을 하는 AFC의 행정이 대체 정상적인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우리 어린 태극 전사들은 일본과 팽팽하게 맞서는 패기를 보여줬습니다. 대회 내내 역동적이고 강한 공격을 보여줬던 대표팀은 일본을 맞아서도 공세를 늦추지 않았던 겁니다. 최전방의 김명준 선수를 비롯해 스피드가 좋은 양민혁, 윤도영 등이 강한 압박에 이은 원터치 패스로 일본 수비를 흔들었는데요. 기본기가 좋다 평가받는 일본 선수들의 밀리지 않는 경기력으로 앞으로의 미래가 더욱 기대되는 지점이었죠. 전반 중반이 지나면서는 한국이 일본의 골문을 직접 겨냥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쉽게 슈팅이 골키퍼에게 가로막히긴 했지만 분위기를 가져오기엔 충분한 흐름이었는데요. 좋은 페이스를 보여주던 대표팀이 흔들린 건 전반 막바지 심판의 과도한 일본 봐주기식 판정으로 인한 경고 누적 퇴장이 컸습니다. 억울한 판정이었죠. 위험 지역도 아니었고 그렇다 해서 격렬한 충돌도 없었습니다. 일본의 공격권이긴 했지만 득점 상황과는 거리가 먼 연출이었거든요. 그럼에도 주심은 가차없이 두 번째 경고를 꺼냈고 기어이 일본 손에 들어졌죠. 어린 선수들의 꿈을 담은 한판 승부였음에도 심판의 자질이 경기 수준에 비해 너무 부족했습니다. 일방적인 편파 판정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거짓말처럼 계속됐죠. 무조건 심판 탓을 할 수는 없지만 이건 누가 보더라도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직전 4강전에서도 꼭 같은 일이 일어나는데요. 특히 그 심판의 국적이 한국 축구를 시샘하며 어떻게든 끌어내리려고 안달이 난 중국이라는 점이 알려지며 의심은 확신으로 커갔죠. 얼마나 심했는지 피파가 최근 경기 판정에 대한 조사와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고요. 사실 이번 대회는 좀 뜻깊은 일이 많았습니다. 한국은 결승까지 파죽지세로 단번에 올라왔다는 점과 중국 심판의 편파 판정에도 굴하지 않고 제대로 한 판부터 실력으로 태국에게 승리를 따냈다는 점인데요. 외신 역시 편파 판정도 한국을 막을 수 없었다라는 반응을 쏟아냈죠. 국제사회의 비난을 불러오기에 충분한 수준이었던 건데요. 직전 경기에선 중국 심판의 PK 논란은 하나도 아니고 무려 3개나 있었죠.
한 경기에서 PK 논란이 단 하나만 나와도 심각한 일인 것임을 감안하면 중국 심판의 자질과 판단이 심히 의심될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두 개 다 명백히 PK로 볼 수 있는 장면들이었는데요. 오죽하면 공을 걷어내기는커녕 깔끔하게 선수만 걷어냈는데 페널티킥을 선언하지 않았다라는 해외 반응까지 쏟아져 나올 정도였죠. 한국의 에이스라고 평가받는 양민혁이 위협적으로 상대 골문으로 드리블을 치는 상황에서 태국 수비수는 다리를 걷어찬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거칠게 태클하는 장면도 연출됐는데요. 느린 화면을 볼 것도 없이 육안으로 보더라도 명백한 PK였지만 중국 심판은 단호하게 PK가 아니라고 선언했으며 더 이상의 아무런 판단도 필요 없다며 선을 그어 눈살을 찌푸리게 했죠. 어쩌면 중국의 소림축구에 길들여져 있어 그럴지도 모르겠다는 어이없는 생각도 들긴 하지만 정황상 중국 심판이 한국 축구 판정에 감정이 섞였다는 것은 충분히 의심스러운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중국 심판의 치명적인 오심에도 한국 선수들의 반응은 새삼 놀라웠습니다. 주눅들기는커녕 상황을 냉철하게 판단했으며 오히려 더욱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뒤에서 중국 심판을 향해 박수를 치면서 그래 어디 한번 해봐라 우리가 실력으로 이겨주마 하는 제스처는 지난 경기의 하이라이트였죠. 이 어린 선수들의 자신감과 패기가 어느 정도인지 단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요. 실제로 이후 한국은 심적으로 더욱 단단한 하나의 팀으로 뭉치는 모습을 보였죠. 그런데 이는 해외 축구 전문가가 보기에도 이해하기 어려운 수준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영국에서 더욱 냉정하고 차갑게 비판하는 여론이 집중됐는데요. BBC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주심의 결정에 축구계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어린 유소년을 상대로 벌써부터 이런 경험과 실망감을 안겨줬다는데 책임감과 참담함을 느낀다. 주심은 과도한 홈 어드밴티지를 적용해 한국을 무에타이 링으로 끌어들였다. 피파에서도 이 문제를 인지하고 있으며 본격적인 내부 조사에 착수했다라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작심 발언을 이어갑니다. 중국 주심은 자신의 알량한 권력 하나로 한국 청년들의 희망을 빼앗으려 한다. 국제 무대까지 가서 저런 나쁜 사례를 보여주게 돼 안타깝다라고요. 한국은 국제대회마다 만나는 심판 리스크와 언제까지 싸워야 하는 걸까요? 최근 전 세계가 보이는 국제대회에서는 최소한 그렇지 않은 척이라도 하는 것 같지만 아시안컵 정도 수준에서는 아직 무리인 걸까요? 이번 대회의 하이라이트는 결승전이었습니다. 최근 국제대회에서는 보기 드문 수준의 노골적인 편파 판정 말입니다. 한국은 일본이 아닌 태국 주심에 졌다고 말할 수 있는 정도니까요. 어처구니 없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석연찮은 판정 속에서 멘탈적으로 많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겠지만 우리 선수들은 여전히 당당했고 스스로를 다잡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우리 선수들 너무 장하고 멋집니다. 한국은 이제 전 세계 어느 강팀을 만나도 당당하게 한판 제대로 붙어볼 수 있는 깡이 있는 축구를 구사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편파 판정이 있어도 도무지 패배를 만들 수 없는 수준으로 실력을 또 국제사회에서의 목소리를 키워가는 겁니다. 우리 축구협회가 전 세계 축구 행정가들 사이에서 목소리를 키워야만 하는 것이죠. 이번에 상처받은 우리 어린 선수들이 다음 또 다다음 월드컵에 나설 때는 이번 편파 판정 같은 수준 낮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 보내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광화문 브리핑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